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검찰 지휘체계 붕괴 문제, 검찰이 수사팀에 대한 전격적 감찰을 결정을 했고, 이 와중에 문재인 의원이 입을 열고 이제 불공정 대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국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원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부정선거로 규정을 딱 짓고,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여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런 프레임이 짜지네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아니다. 이 불공정 대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네.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조심을 했죠, 말들을. 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라고선 지금 5만 5천여 개의 국정원의 직원들이 관여됐다라는 트윗, 그리고 RT가 네. 나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원은 2233개 정도만 인정하고,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예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방엔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윤석열 팀장 측과 지금 국정원 측에는 이야기는 아직도 쌍방이 갈리고 있고요. 네. 네. 과연 이 정도, 즉 많게 잡아봤자 120개에서 300여 개 사이에 이 트윗 글이 네. RT된 게 과연 대선을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입증할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자, 국정원에서 국정원만 알고 있는 특수한 정보, 후보 개인에 관한 정보들을 밖으로 빼돌려서 대선 결과에 치명타를 가했던가, 안 그러면 국정원이 어떤 정책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누설시켜서 네. 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선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예. 또 더 나아가서 네. 유치한 정보라도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이 밑에 간부들을 통해서 국정원에 이 댓글을 달던 그런 직원들에게 대선에 개입하는 글들을 올려라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는가? 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지시가 결국 박근혜 캠프와 연결되어 있는가? 네.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개인들이 단지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 종사해서 댓글을 감시하고 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직원이 네. 거기에서 일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댓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7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도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서 좌에서 우우, 보수에서 진보까지 해서 지난 대선에 각자가 퇴근해서 일부는 직장에서 수도 없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댓글을 올리고 트윗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활동을 했을 거라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특수한가라는 부분에서는 국정원이 특별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박근혜 캠프와 연계를 가지고 했는가를 갖다가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전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끊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지금 저렇게 주장한다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둘 중에 하나는 문을 닫도록 아주 끝까지 다 캐어서 밝힌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예.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 대선 불공정과 대선 불복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 불공정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은 대선의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불공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에 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대선에 불복하는 방법은 당선 무효 소송을 하든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거 다 지났거든요, 시효가. 그래서 지금은 뭐 법률적으로는 뭐 대선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래서 책임을 질래야 질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국정원이 그러한 댓글을 단 것이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네. 국가정보국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물론인데, 네. 지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와 연관이 있었는지, 연관이 있다면 연관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공범으로. 네.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종전에 그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현재 정권에 있는 분들은 법률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과하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뭐 내린다는 것이 결국엔 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철저히 수사를 해라. 네. 뭐 그런 촉구를 하는 결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서 제대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결단은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다른 건 뭐 어떤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슬기 앵커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규정 이퀄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주장은 박정희 정권 때 왜 때려요 하고 물으면 왜 맞느냐고 하는 동문서답과 같은 것이다. 결국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건 대선 불복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느냐는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른 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대선 불복이라고 네. 말 못할 게 없다. 사과가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예. 정석윤 전 대표도 네.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더 이상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제는 선거, 즉 대선을 이야기하겠죠. 선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대선의 소외자다라고 했어요. 예. 자, 문재인 의원은 이런 말을 가장 나중에 해야 될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와 게으르었던 이 라이벌이니까요. 네. 자, 미국의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그다음 엘고어 전 부통령이죠. 네. 두 사람이 붙었는데 엘고어 씨가 표는 더 얻었습니다만은 플로리다 조지 부시의 대통령 잽 부시가 있던 예. 플로리다에 그 주지사로 있었죠. 네. 그 플로리다 선거에서 개표에서 좀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 구멍난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하면서 실제로 문제표들이 좀 발견이 되었죠.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내고 하면서 대선 후보가 한 달여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플로리다에서 좀 불리한 네. 그런 어떤 이 법적인 부분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졌다라는 것을 승복했고요. 네. 이 승복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겨뤘던 당사자가 언급하는 부분은 그건 검도를 넘은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나는 불공정 선거로 낙선했고 이번 대선은 무효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떳떳하다고 봅니다. 속내는 그건데 역풍이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다른 부분도 또 있겠죠. 지금 사초 폐기에 관한 부분이 예. 사실은 여건이 어리벙벙하게 이걸 처리하는 바람에 문제지만 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했을 때 그 사초가 어디로 갔는지 봉화 이지원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그거 뭐 대선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다 말은 대선 자체가 이미 불공정했고 그걸 덕을 봐가지고 당신이 당선됐으니까 당신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 대선 무효다 말 직전까지 저는 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네. 본인이 정말 속으로 원하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네. 나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네. 국정원이 나를 도와준 바도 어떠한 도움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나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 그러면 야권에서 설설설설 숨어서 이야기하는 아까 민병두 전략기획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는 대선에 승복 못한다라고 야권이 커밍아웃 공식 해라. 선언을 하든지 네. 명확하게 하는 게 낫죠. 도대체 그러면 야권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똑바로 세우고 정치 개입에서 차단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목표냐. 네. 안 그러면 이 지루한 끝도 없는 진창인 이 대선
부정 논란을 예. 끝없이 가지고 가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고 현 정권을 조기에 레임덕 정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냐. 예. 안팎에서 흔들었어요. 자, 여기에 또 노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진위와 박근혜 친박 사이의 분열을 또 노리고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참 초기에 왜 그러면 깔끔하게 대처를 안 했냐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좀 나와 예. 있더라고요. 네. 자, 집권 초기에 어수선한데 이거를 갖다 처리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명박 정권의 원성훈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모든 책임져야죠. 네. 뭐 종북 청산한다면서 종북도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하면서 그다음 정권 홍보를 또 설거머니 또 하다가 네. 그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뭔지를 잘 모른 채 혼선을 빚다 보니까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댓글을 올리는 차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책임을 물으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야권이 노리는 것은 만약에 이걸 싹 쳐서 진위를 청산하면서 여권 내에 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이나 네. 뭐 다가온 재보선 또 내년 지자체 선거 예. 또 내년 지자체 선거와 내년 재보선 네. 또 눈앞에 있는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유한 입지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대선 불복이라는 루비콘 강 앞에서 여야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 민주당은 이 강을 건널 수도 없고 탐은 나고 뭐 참 복잡한 자, 신경 박근혜 같아요. 대통령은 명확하게 거기에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본인의 건넜습니까? 입장은. 예. 왜?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받은 네. 바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야당도 우린 당신이 대선 분복으로 생각한다고 불복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명확하게 하고 네. 당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어벙벙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근데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그럼요, 왜 그런가 그럼요. 하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와서 선거가 무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특히 뭐 이번에 그 국정원의 트위터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대선 무효다. 이것도 넌센스인 것이요. 사실 트위터를 어떤 분들 보면 팔로워가 뭐 100만씩, 200만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한 번 날리면 트윗이 그만큼 네.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경우에 5만 몇천 건데 과연 그것이 승패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물론 이런 거를 그렇게 했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 들어왔다. 따라서 대선 불복한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법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선거를 100번 해도 다 아무도 못 받아들이죠. 저 변호사님, 우리는 그런데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법치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쫙 법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대선 관련해서 예. 이 트위터 댓글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법 집행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정치권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본인 할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영장 윤석열 팀장 수사팀이 예, 영장 발부했고 했죠. 집행했고 공소장 변경했고 원하는 예. 대로 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또 장외에 가가지고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법대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일에 있어서 법이 잘못됐을 때는 자신이 항변하는 만큼을 하다가 안 되면 네. 기자회견을 해서 당당히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법을 집행해야 될 가장 최초의 단계에 있는 검찰이 이 문제에 있어서 패거리를 나누어서 지금 정치권을 끌어들여가지고 검찰이 이걸 불을 붙여서 정치권에다가 소재를 던져주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치국가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아래 위로 나눠져 가지고 예. 저렇게 위에 지휘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정치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네.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뭐 영웅으로 비추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외압이라고 느꼈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결제를 뭐 꼼꼼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 외압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장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게 다 외압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사와 부하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 사건은 더더군다나 국정원이나 여야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들이봐서 밀어붙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이건 영웅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악입니까? 절대 선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검찰 내부의 상하 신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네.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좀 대선 불복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TV조선 취재 기자에게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의원 발언과 성명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 얘기 자체가 큰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침묵을 지키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속내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